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0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겠습니다. 주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좀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 만나서 이제 고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성만의 장점을 살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고성은 육성시키고 싶다. 장관님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강원도 고성 군수님도 한번 뵈었습니다. 한명준 군수님.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고성으로 좀 택배나 물건을 주문하면 경남 고성으로 간다고. 예전에는 서울에서는 강원도 고성을 더 알아줬는데 요즘은 경남 고성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많이 서운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원도 고수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여 이제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면 우리 경남 고성의 군민들이 강원도 고성에 가게 되면 숙박이나 그리고 식사 부분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원도 고성 군민들이 고성에 오면 그게 상한 혜택을 우리도 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흔쾌히 그렇게 좀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서로 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옥류관도 있고 또 다른 또 북한의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관계가 좀 좋아지면 강원도 고성에 분점을 하나 만들고, 그럼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은 북한에서 출퇴근하게끔도 하는 이런 계획도 좀 잡고 있다 해서, 그거 하면 경남 고성에도 분점을 하나 더 내는 걸로까지는 대략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고,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77년도에 세계 여성의 날이 지정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은 1985년도에 공식적으로 기념식을 하고 2018년도에 아마 공식적으로 지정된, 오늘은 원래 빵과 장미를 주는 날인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군정혁신부터 이렇게 보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군정혁신 담당은 주의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저희가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전략항행평가 초안이라는 공청회를 목요일날 1시에 개최합니다. 지난 2월 1일까지 제출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시하는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상호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선구간 주민 등 최소한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기본 노선 계획을 상반기에 이제 확정을 짓고 기획재정부 등 기관 협의를 거쳐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고성역 설치 등 고속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정액되면 고성역사는 없어질 수도 백지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뉘앙스가 그런 거다, 그죠? 사업비가 가다하게 진행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가다 책정되면 역사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부터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그날 11일 날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우리 고성군 행정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국민들 중심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기본적으로 하되 그분들에게 잘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중심은 국민이다. 이 원칙을 좀 갖고 좀 공청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 의무견은 없지만 도 추경 관련 종양입니다. 아마 도 추경이 5월 회기에 의회 제출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도비 확보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물 중으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 작업은 상당히 기간이 짧게 정리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 추경은 6월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계획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관련입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집행률 7.9%, 집행이 294억 원 집행하여 돈의 지금 최하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 목표가 63% 달성하려면 신속 집행 지침 적극 활용 집행해 주셔야 목표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소박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목표 달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엄위원장님께서도 재배정 사업은 3월 중으로 발주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2월 추경 시에는 자체 사업 중 아예 발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 추경이 아까 5월달에 한다 그랬습니까? 예, 5월 회기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황복일 의원님도 모셔서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도 드렸고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다 오셔서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대부분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날수록 예산은 더 많이 확보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신뢰가 없는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오셨던 원내대표단들 숙제 많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 정도 되면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 과정에 뭐 또 제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제 재작년에 제가 신속 집행 관련돼가 재작년 동안 제가 기억납니다. 그 우리 덩치 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저 마주보는 쪽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모든 과별로 신속 집행률이 50% 미만 다 저조할 때 정성구 해양수산과장만 70%를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신속 집행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속 집행과 관련돼서 회의를 할 때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안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은 그 과별로 수치만 보고하고 그 수치가 경남 전체적으로 수치상 몇 등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보다 더 좀 신속하게 잘해보자는 이야기하고 특별한 개선책도 없는데 메모만 하고 이렇게 회의가 끝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회의할 때 상호 부서 해법할 문제도 있고 예. 행정 절차 지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재단 설립 취지문 평균의 시대 종말을 대비하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평균적인 분들이 평균적으로 모여서 평균적으로 회의하는 것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러면 정성구 해양수산과장 같이 남들 50% 미만일 때 자기는 70% 육박했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잘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매주 하는 회의가 개선점이 있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라라는 안들을 던져줘야 그 회의가 건설적일 건데 맨날 부서별 올라왔던 수치만 보고받고 메모만 하고 더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만 마무리되지는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 앞에 저희가 예. 처음으로 국장님 중심으로 부고심 예. 대책을 하면서 부고심 지시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타 시군에서 실적 좋은 데는 예. 어떤 방향이 있는지 예. 그쪽에 어떤 역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받아가지고 예. 우리 부서에도 한번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 지시 받아가지고 저희는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십시오. 예. 거기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럼 그 지방정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들이 있었던 건지 그죠?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점, 대안점들을 실가에 계속 던져주는 것 이게 정규시 역할 아닙니까? 정규시도 메모한다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들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야기했던 교육재단 설립 취지문 평균의 시대 종말을 대비하면서 개개인성의 특성, 특징들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확대시키고 지원하는 것 이 속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급이 높고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 원칙 속에서 논의를 하다가 대안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저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군수님 주재 은민장 연석 회의를 이번 주 목요일 날 9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주에 있을 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준비하고 은민장이 직접 해난 의무와 주민건의 사업을 PPT로 설명한 후 부서 간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신속 집행과 연계해서 지원 의무용 증상 장비 교체 물품 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화로 업무의 신속성이 뜨는 이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파악하여 지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은민장 면석회의가 오늘 오후인데 제 출장 때문에 목요일로 늦춰진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본의 아니게 또 공모사 또 만나야 될 분이 있어서 올라가서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이 제 역할이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고, 은면장님들에게 하나 좀 부탁드리면, 대부분 은면의 현황 보고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예산 부분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면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짧게 좀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은면장님들도 이제 군에 들어와서 그 은면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는 그 은면의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은면장의 역할들이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다수의 은면민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면사무소가 은면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은면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정과장님이 은면장들에게 그렇게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맞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공사하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능력 있는 은면장들이고, 그 은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다수의 은면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은면사무소가 은면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은면장의 역할 맞죠? 무조건 어디 공사해줘라 2천만 원 줘라 3천만 원 줘라 여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면장들은 그럴 수 있지만 본청에 계신 분들이 은면장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작정 은면장들이 스스로 바뀐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준비시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전몰공경유족 회장께서 내일 11시에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목적은 전몰공경유족을 포함한 보훈가족들에게 우리 전국 최고의 예우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군수님께 직접 전달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실에서 사담 후에 중회의실에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경남 사회서비스원과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업무 협약식을 11일 가질 예정입니다.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11시에 공공실무주택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복지관 주변 하초 신기와 복지관 분관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회장님이 오셔서 감사패를 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민생활과 고생하셨던 주민생활과와 여기 하답해 주셨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주는 상을 제가 대신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계속적으로 더 배려하고 챙겨달라라는 것,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대표로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 확대 사업은 저희들이 1억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고성군을 만드는 것, 이게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고. 공공실버주택 그 꼽히는 다시봄, 이제 공공실버주택 이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다시봄으로 된 거죠. 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다시봄이라는 명칭을 먼저 쓴 게 아마 김수미 씨, 우리 전통술 제조하시는 담그시는 분일 겁니다 아마. 예, 그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이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다시봄이란 이름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먼저 해왔던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배려 또한 해주는 것, 그것이 행정이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주민강좌, 이게 지금 분관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관 회의실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이건 다른 과장님들도 좀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등급만 받으면 D등급, F등급 몇 년 계속 받았던 거, 전국적으로 부끄러움, 이거 혹시 과장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서 그 기능에 맞게끔 정리하는 과정에 거기 계셨던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읍사무소로 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실버주택이 만들어지면 또 실버주택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언어를 드렸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1차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 노래교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던 분들이 민원을 읍사무소 의회에 제기했고, 의회에서는 그 민원을 행정에 제기하고, 그 내용을 언론은 그대로 내었던 것. 그 과정에 이제 행정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면 또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 해관이, 그 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민원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등급은 F등급만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 때 원칙을 고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지금은 더 멋진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실버, 노래, 요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 정도는 다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정상화되면 이 내용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서가 다른 데로 이동되더라도 그 앞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 과장들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첨예하게 언론에 나왔고 문제 제기가 됐고, 그렇지만 원칙을 고수했고 지금 정상화됐던 거, 이거 앞전 과장님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가시는 과장님들이 가장 큰 현안이 뭔지 언론이나 뭐나 한번 챙겨보는 노력들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어느 자리 갔다 승진했다 이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서 가면 이 부서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사전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 선거 놓을 때에 2년 전 거 언론에 놓은 걸 다 쳐다봅니다. 그래 자기 것으로 만들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어느 부서 어느 자리 가면 이제 보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일이 편해집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잔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내용,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그 몇 년 전에 그 생각들이 쭉 나는 겁니다. 전부 다 행정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그때 업에 계신 업장님도 그쪽 편이 돼버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멋지게 이렇게 마무리됐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UN 산하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입니다.
21년 3월 11일 날 오후 2시에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총 5분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UN 아동권리 협약에 기반한 모든 아동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고성군 교복지원사업 대상자 접수입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지원 금액은 1인 1회 동화복 포함 구입비 30만 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 편의를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중고등학생 입학생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2월 말 기준 입학 예상 주민등록 수는 중고등학생이 771명인데 입학생은 850명으로 주민등록보다 중학생은 3명, 고등학생은 76명, 총 79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주민등록을 고성에 두고 관내로 지나간 학생을 감안하면 실학생 수는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끊기운 바우처 카드 시행의 영향이 큰 것 같으며 관내 기숙사 입소 학생들이 아직 전입이 안 이루어졌고 이 계속적인 전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조만간 더 많은 청소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인구 증가에 고성군의 각종 정책들이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고성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앉아 계셔서 눈길 한번 줄 건가 계속 쳐다봐도 눈길도 한번 안 주시고 하여튼 보고할 때 눈길도 한 번씩 주고 좀 보고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 친화 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성 친화, 고령 친화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아동 친화 도시가 선정이 되면 3관왕이 되는 겁니다. 3관왕이 되어야 그 마을이 그 시군이 그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아동 친화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복지정과장님이 오지 않으셔서 이번 주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읍면 담당자 간담회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은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여 이것도 약간의 부탁이나 청탁이나 외압이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좋은 사업하면서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이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행정복지국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문화관광까지 하시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화요일마다 이제 20시 그러니까 밤 8시까지 민원을 이렇게 응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예. 이제 토요일 날 예. 했던 업무들을 이제 화요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 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연관돼 가지고 건축개발과라든지 예, 다른 부서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민원인의 예.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네.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장. 예, 문화환경부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고성 한 달짜리 참가자 모집입니다. 3월 18일까지 모집하고 경상남도 외 거주자 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이 숙박비 5만 원 내고 체험비 5만 원 내지 8만 원 내고 그 도비 보조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진행되며 목적이 체류여행, 자유여행으로 지역 관광 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와 국제 생태 관광 사업을 위한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를 이번 수요일 날 군청 3청 중회의실에 할 예정입니다. 예. 전체 국비 보조 사업 5천만 원으로 고성 몽골 북한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실태 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독수리 보호 협약식 이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그 독수리 고성군 환송회 겸 한반도 독수리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이 그 다가오는 3월 20일 토요일 날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성 지역 환송식에 이어서 그 대한민국 환송식은 예. 지금 GPS 윙택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 추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파주 등 특경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떠나가는 독수리 환송회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 경문 효과 그 실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상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조사하고 몽골 조사를 먼저 하고 예. 내년에 다시 넘어올 때 올해 가을에 넘어올 때 그때 북한 지역 조사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독수리가 고성군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고성 한 달 살이 참가자 모집 공고가 이제 실제로 지금 나왔던 숙박비, 체험비 지원하는 이거 외에 또 따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지역에 오면은 지역에 살면서 예. 지역을 잘 알고 예. 실제 살아봐야 지역을 알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각종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 달 살이나 일주일 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우리는 먼저 좀 알면서 우리 고성군에 오면은 타 시군에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거지만 우리 고성군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형태의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야 똑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이 홍보를 보면서 맞아. 다른 데 가면 전혀 생명부지나 인연이 없는 데 가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존재할 건데 야 고성은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이미 해결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여기는 더 우리가 한 달 살아볼 필요를 느끼겠구나. 딱 보는 순간 그런 홍보가 가장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외 지원 사업이다 5만 원 준다 7만 원 준다 8만 원 준다 이것만 내는 것보다 예. 다른 시군에 가면 잘 모르는 지역에 가면은 닥치는 애로사항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와서 살더라도 오늘 당장 와서 살더라도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면 몇 개 탁탁 던져주면 이 와닿을 수 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고성군 그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내용만 홍보하지 말고 예.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최고의 베테랑이고 최고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 고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탁탁 나와줘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과 주간 업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쓰레기 불법 수거 단속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온중주의 탈피하고 엄중 처벌이라는 기준 하에 지난주에 저희가 불법 투기 단속을 해본 결과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랑 읍면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불법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총 15건을 현장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예. 환경과 직원들이 11건을 적발을 했고 고성업사무소에서 1건, 그다음에 동해면 사무소에서 3건이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단속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15건을 점검을 하면서 실제 해가 진 밤에 쓰레기를 태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5개가 전부 화재로 이어졌으면 15건의 화재가 났을 거고 한데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했음에도 주민들이 여전히 불법 소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불법 소각을 실제 하면서 적발된 거가 15건이지만 예. 소각을 하기 위해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게 43건이나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에다가 그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불을 지피지는 않았지만 지피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구조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본 결과 불법 투기 단속은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정상적인 쓰레기 배출이 될 때까지 적발을 해서 가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정상적인 쓰레기 배출의 인식이 될 때까지 저희가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계속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 분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실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업무를 단속을 하다 보니 저녁에 저희 전 직원들이 저녁에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또 군수님하고 인사부서에서 2명의 인력을 추가로
정도 또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뭐 오늘 당장 단속에 투입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단속이 그 법도 알아야 되고 환경 상식도 알아야 현장에 가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조금 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상시 그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하 계획은 자료대로 추진을 할 테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 그 낚시 금지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2일부터 예. 2일부터 행정 예고가 되어 있고 또 2일부터 그 농어촌 공사하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 행정 예고의 안내문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밴더에 한 2분 정도가 한 분은 실명이시고 한 분은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분은 또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도 방문을 했고 예. 본인은 낚시를 하는 사람이고 금지하는 게 싫다. 그러고 누가 이렇게 금지를 요청했는지 공개를 해달라 뭐 이런 예, 내용도 예. 있었고 의견 피력을 하고 가셨는데 한 분은 뭐 SNS의 맹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계속 밴드에 글을 올리고 계셔서 제가 어제는 할 수 없이 그 댓글을 달긴 달았는데 그분께서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 그 본인의 인적 사항도 좀 밝혀주시고 애로사항도 함께 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저희도 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릴 거고 또 뭐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뭐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면 또 뭐 어떤 다른 또 결정 이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그 극단적인 생각은 그 조금 피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낚시 금지구역 우리 방파제 낚시 금지구역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문화나 이런 수준들이 정착이 되면 이제 그 단계로 또 우리 끝을 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하셨던 말씀대로 평생 가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불법 소각 건절에 관련돼서 저는 이걸 하려고 하면 제일 주체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주체는 읍면장님들과 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소각과 관련돼서 단속하시는 그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읍면장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아마 읍면장님들도 방송을 볼 건데 불법 소각과 관련돼서 어중간하게 일 처리하는 읍면장은 바로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읍면장들에 지시하고요. 실제로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계신 분들과 친소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온정주의 제일 중심은 읍면장들일 겁니다. 환경과에서 11건이나 단속하는 과정에 읍면장들은 뭘 했을까? 이 일에 대해서 환경과에만 맡겨버리는 읍면장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 그래서 그 읍면에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정확하게 묻도록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읍면장들에게 분명히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장님들에게 설득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본청에만 일 맡겨두고 읍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일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 책임을 환경과장만 져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읍면장님들이 악역을 좀 맡아주는 것. 그래 고성구민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읍면장님들의 온정주로 인해서 멋진 우리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경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경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를 3월 12일 금요일 개최하여 지난해 그 용역을 완료한 해양수산부 해양생물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결과 보고와 해양생물보호구역 보전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 현장 점검을 3월 10일 수요일 그러면 동원 일반 산업단지를 해양수산부 업자원정책관 일행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내용은
어선건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그 2월 14일자 인사이동한 그 마산 출신의 그 조일한 담당 정책관의 그 업 현장과 예. 관련해서 어선건조 실태 점검을 하는 일환으로 우리 군 신청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후보 지부지와 입지 여건 등을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 안무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되는 F8P 네, 이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적화시키는 네, 그런 설로 인해서 우리 담당 부서나 우리 고승군 행정은 좀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 네, 그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그린 뉴딜 시대에 해수부가 이러한 일을 할까? 저는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또 정리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영남이 하나, 호남이 하나 천억짜리 꽤 큰 사업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설 때문에 부서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부분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도나 해수부에서 하는 게 혹여 우리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면 확인하시는 게 맞고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것을 보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게 맞고. 네. 그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도나 중앙이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일깨워줄 필요도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오는 것 이게 행정의 역할들이지. 검증되지도 않았던 설만 믿고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게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그 지역에 발전이 되는 사업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면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발 좀 당부 말씀드리면 어떤 설이나 여기에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대로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 과정에 제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는 것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친환경 부표 관련돼 가지고 자부담이 30%인 거죠. 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수협에서는 중개해주는 수수료가 한 2%인가 3% 자기들이 받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부표도 일반 부표처럼 이제 환경 분담금 형태로도 10몇 % 부담하는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 부표는 이것을 공제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어업인들의 자부담 30%에서 절반 정도를 줄여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다 설치할 것 같으면 예산 정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군 단위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거 한번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네. 도에도 요구하고 해수부도 요구해서 도에서 이렇게 정해 올린 안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라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 외람된 말씀 같지만 행정은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친환경 부표를 신청을 꺼려하는 이유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혹여나 이 자부담이 다른 특정한 단체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법상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것을 바꿔나가면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죠? 좀 저는 제가 잔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턱 보는 순간 이렇게 행정을 좀 풀어나가면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이제 그 군수님 좀 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뭐 이제 수수료 관계라든지 예. 친환경 그 다시 환원되는 금액이든지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통영에서 친환경 부표 관련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도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민들이 부담하는 이제 30%를 한 20%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이제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의 그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자부담의 부분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도나 또 우리 고성군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산업건설국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그 부족 유통 집중 단속을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품권 차액 10%를 이용해서 그 불법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정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는 그 조폐공사에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통합 시스템도 또한 그 도입을 했고, 이걸 도입해서 그 상품권의 판매나 환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을 해서 현장 단속반도 운영하면서 부정유통을 적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유통 건절을 위해서 그 밴드나 홈페이지 언론을 통한 그 집중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1월 말에 그 허위로 가맹점을 개설해서 그 부정 유통을 한 그 2개의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 처분을 하였고, 지난주에 과태료 부과까지 하였습니다. 그 최근에도 그 운송 관련 그 가맹점에서도 그 부정 유통이 의심이 되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 가맹점 적발 시에는 가맹점 취소와 경찰서 고발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노동자 종사업체 박력 점검 5인 이상은 행정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 5인 미만은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5인 이상 전체 그 업체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그 미만은 5인 이상 업체들이. 맞습니다. 5인 이상 부분은 그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 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양촌 용정지구는 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 지금 그 부산은행에 그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그 시행자로 등록이 돼 있고 곧 그 통보 오는 대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동해 면민들과 고성군 전체 아마 행정의 수건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 그 문제 좀 풀 수 있도록 산업건설국장님,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동해 면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상화되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어제까지 한 650명 접종을 해가지고 한 60%가 됩니다. 3월 11일까지 1차분을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12차 일제검사를 3월 1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수거 관리체계 개선 업무 협약식이 3월 10일 날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약사회 군수님과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월 10일 날 5시인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이어서 쌍조감 권리공사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쌍조감 잘 돼갑니까? 저 이번 주는 재개관 대비해서 포스 시스템 현행하면 교육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민원 응대 및 친절 교육 매뉴얼 작성 후에 교육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권리공원에는 1, 2월 달에 한 3만 명 가량 지금 방문했고, 3만 박물관 지금 사실은 개관을 안 하는데 기존 저희들은 이제 박물관 식당에는 그 비빔밥하고 돈가스만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가족 단위의 이제 그런 관광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그 세종을 조금 개발했고 지역에 고구마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고구마를 활용해서 음식물을 조금 지금 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룡하는 쿠키, 과자를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작년에 군수님 말씀하신 저도 먹어봤습니다. 둥가리 카페에 그 쿠키는 둥가리 카페에서만 판매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올해는 그 관광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빔밥, 돈가스, 샌드위치, 쿠키, 그리고 고구마를 활용한 음식까지 막 이렇게 계속 챙겨내고 있다. 예, 계속 지금 개발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같이 계속 지금 연구를 하면서 그 관광객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니까 최대한 그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쌍조강 분립공원 사업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관광지 사업소 및 엑스포 사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엑스포 사무국은 당관광지와 이렇게 업무 협업 속에서 저번 주에 한 7,300명 정도가 이렇게 유료 입장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모유 수유실을 리뉴얼합니다. 위생과 청결이 담보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모유 수유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포 관광지 월이주막 앞에 너른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가족 피크닉 쉼터로 정비를 해서 햇빛, 벚꽃, 야외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어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피크닉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포 관광지는 4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봄 시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학술 행사, 전시, 공연예술, 부대 행사들을 준비해서 봄, 벚꽃, 야외, 전시, 공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주 주말은 공연예술이 함께하고 금, 토는 야간 개장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야외에서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조강과 당황포 소장님들을 보니까 이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현악 시작 한 40분에 일어나면 되죠. 예. 그 전에 앞에 주에 제가 그 이제 교육받고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숙제 그 질문 3개를 이렇게 답변하는 것, 그게 아마 처음에 공무원 숫자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뽑는 너가 하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럼 뽑을 것 같으면 고성 사람 뽑지 왜 객지 사람 뽑느노, 이게 두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개 채용한다고 하더만 이미 내정돼 있다며, 뭐 이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야 될 분들은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질문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 또한 민간인 신분 때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있었던 것,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관 씨가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교육 갔다 온 5분의 온갖 이 지혜를 다 짜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정이 국민들에게 받는 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 성진 발전된 5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하면 되지 그 공무원 수도 많은데 와 계속 사람을 뽑노, 그 이유가 뭐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올 1월 기준에 우리 공무원 정원은 742명입니다. 2018년도 군수님 그 민선 7기 들어오시고 난 다음 대비해가 2018년 대비해서 66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하고 국도비 신규 사업 시행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3개국 4개 부서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일각에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견해는 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군부를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파악한 결과 의령 44, 하동 64, 남해 65, 고성군 69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살아갈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 현안 사업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집념의 결과는 그 예산 규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 규모는 6,684억으로 2018년 대비 무려 24%가 정액됐으며 이는 대규모 공모사업 다수 선정 및 국도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행정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서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행정 한계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왕 뽑을 거면 고성 사람 뽑지 고성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 기준으로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은 44명이며 채용 분야는 청소년, 사회적 공동체 업무 등으로 전문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해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인재 채용이 미흡한 사유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불가항력적 측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 방안 강구책으로 응시자 주소지 관내 제한을 거론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 법령 지침상 근거 없이 자격 요건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행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군에서 그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노력과 도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역 인재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채용하면서 이미 내정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이전 행정에서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되며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위원 3분의 1을 외부기관 위원으로 구성해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응시자 중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민선 7기 우리 군은 그동안 수많은 민원의 원인이었던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합리한 채용 문화를 건절했기 때문에 합격자 내정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첨언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겁니까? 예. 예, 군수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5분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보였고 나름대로 내용도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준비를 좀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썩 잘한 것 같지 않은 부분은 또 뭐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는 전문직, 경력직 그리고 이제 중앙의 흐름, 공모사업에 대한 대비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사전에 우리 고성군의 행정이 중앙에 돌아가는 사항들 어떤 걸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공모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인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자격을 좀 구비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우리가 못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3년 뒤 우리가 중장기 계획 우리 잠옷이 몇 년짜리를 만듭니까? 우리 책자 큰 거 만들던데 5년 단위로 만듭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2040년이었고 2050년이었고 이런 전부 다 허구지 않습니까? 이 발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3년 뒤가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한 상황인데 10년, 20년 뒤 만드는 것은 맞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연구나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초창기 제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나 경기도나 서울시나 파견 근무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 갔던 간 분들이 그쪽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우리에게 좀 보고도 해주고 서울 사무소도 파견도 좀 가고 이렇게 세종청사 쪽에도 파견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 정도가 우리 군은 부족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무엇을 고민하면 뭘 준비하면 되겠다. 이걸 못 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필요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많이 되고 예산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람은 더 쓸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만 막연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더 추가를 하실 부분이 없으면 그래 이제 실제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업장 주민 추천제 그래서 투표를 할 때나 정책 콘테스트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이미 내정돼 있다라는 국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업장 선거 끝나고 정책 콘테스트 끝나고 나는데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아마 이전과 현재를 자꾸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들, 이 불신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의 숙제고 임무다. 양촌 용정지구를 우리 때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해 면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피해가 국민들에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풀어주고 또 노력하고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조직이다. 이거는 인정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간지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김영국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제 미스 트롯입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거 예? 올해는 미스, 작년에 미스터 트롯이구나. 이거 한번 고성해서 작년에 우리도 고성에 한번 유치하려고 준비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준비 못했는데 이거 한번 우리 황종욱 소장님이나 우리 김영욱 과장님, 저는 이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시국보다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제일 이렇게 이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따뜻한 봄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관중들을 모으지 말고 우리가 보건지소나 곳곳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공연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것, 이런 좀 다양한 고민들,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을 수칙을 지켜야 된다, 많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탈피해서 관중을 모으지 않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된다면 이것 또한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 전에 우리 파크 골프장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면을 지어보고 또 검토한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파크 골프장 관련된 용역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주 언론에 나왔던 군청 직장 어린이집 관련된 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었고 작년에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고성군의 상황으로서는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제가 내렸는데 앞에 중과 생뚱맞게 언론에 이것이 나왔던데, 그래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이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 기사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언론에 좀 많이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여 이제 기사거리가 좀 부족해서 이전에 이미 정리된 게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양한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기사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요기베라, 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유혹매체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언 제조기였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리고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자주 쓰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요기베라 그 요기양기 포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주 언론에 나왔던 고성군 실업률 3.9%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제 요기베라의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났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성을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행정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실업률이 높을까?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주말에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요기베라가 했던 또 하나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것도 요기베라가 했던 이야기인데, 혹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야 될 미션과 비전,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생활할까? 그리고 그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공유하고 논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고성군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조직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설정해서 고성군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열심히만 해왔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정을 신뢰해왔던 끝까지 저희들을 좀 응원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부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